어디 가서 GDP가 뭔지 모른다고 하면 진짜 쪽팔린 거임. 제발 지금이라도 당연한 경제 상식 정도는 알고 살자. GDP는 쉽게 말하면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생산활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임. 이 GDP만 봐도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1초 만에 볼 수 있음. 자, 그러면 GDP가 증가했으면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했다는 의미고, 반대로 떨어졌으면 무슨 의미겠음? 경제가 아주 그냥 쎄 빠지게 힘들다는 의미겠지? 그러면 GDP가 떨어지고 있는 국가의 자산은 어떻게 되겠음? 당연히 망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한국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 나라의 자산에 투자할 때 GDP를 봐야겠음, 안 봐야겠음?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1초 만에 나오는데 이 정도도 안 보고 투자할 거면 그냥 접시 물에 코 박고 저승이나 가셈.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경제 공부 해봤자 부자가 안 되니까 안 할 거라는 사람들 개 많던데,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답답해 미치겠음. 이게 바로 실제로 부자들이랑 서민들의 경제 수준 차이임. 아니, 경제 공부해도 부자 안 되는데 도대체 왜 부자들 경제 지식 수준이 더 높은 거임?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겠음? 이 부자들도 자산 관리 능력, 현명한 투자 판단 같은 슈퍼 파워를 얻으려고 죽어라 쎄빠지게 경제 공부를 해대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허구한 날 합리화나 하면서 공부를 안 하려고만 하는 거임? 제발 오늘부터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같이 공부해보자니까. 돈 벌어먹고 살면서 양적 긴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음. 이런 정부의 통화정책만 알고 있어도 평생 10억 원 벌 수 있는데 여태 이것도 모르고 살았으면서 뭔 부자가 되겠다는 거임? 경제 상식도 없으면 굶어 죽는 세상이 올 거? 양적 긴축을 쉽게 말하면 나라 경제 상황이 오히려 피해가 생길 정도로 너무 커져버려서 정부에서 경제시장에 머리를 패가지고 일부러 힘을 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뭔 말이냐고? 경기가 너무 과하게 좋아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를 높여서 경기를 진정시키고 일부러 시장에 풀린 돈을 줄이는 거임. 그래서 양적 긴축이 왜 돈을 벌어다 주냐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긴축 정책을 시작하면 금리가 높아져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겠지? 그러면 긴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달러를 사뒀을 때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환차익을 볼 수도 있단 말임.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시장이 죽으면서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니까 가격이 싸진 자산에 언제 투자하면 좋을지도 눈에 훤히 보이겠지.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건 정말 쉽게 경제 뉴스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랑 금리 인상 신호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제발 앞으로 이 정도는 보면서 님들 스스로 기회 좀 잡고 사셈.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돈 벌어먹고 살면서 양적 완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음. 이런 정부의 통화 정책만 알고 있어도 평생 10억 원 벌 수 있는데 여태 이것도 모르고 살았으면서 뭔 부자가 되겠다는 거임? 경제 상식도 없으면 굶어 죽는 세상이 올 거? 양적 완화를 쉽게 말하면 나라 경제가 다 죽어갈 때 정부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돈을 풀어서 경제 시장에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양적 완화가 왜 돈을 벌어다 주냐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달러가 많아져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한국 돈의 가치가 높아진단 말임.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도 낮아지고 통화량도 늘어났으니까 주식 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이 폭등함. 이때 낮아진 달러를 사들여서 주식 투자를 하면 환차익이랑 주식 투자 수익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자산 시장이 오를 걸 알고 있으니까 좋은 투자 기회를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 네이버에 통화 공급량만 검색해도 각 나라 별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제발 앞으로 이 정도는 보면서 경제 시장에 눈 좀 뜨고 사셈.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투자를 하면 왜 10억 원 넘게 벌 수 있다는 건지 5가지 이유로 확실하게 알려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세요. 첫 번째, 경제 공부를 하고 위험성이 낮은 투자만 해도 오히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위험성이 낮다는 거임. 은행에 돈을 넣고 모으기만 하는 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질 때마다 손해가 생기는 행동임. 두 번째, 세금 혜택이 있는 통장으로 투자하면 오히려 저축만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고 저축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 세 번째, 경제 공부, 투자 공부는 지구에서 경제라는 개념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 번만 배워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임. 네 번째, 자산이 커질수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짐.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임. 100만 원에 1%면 만 원이지만 1억에 1%면 100만 원인 건 알고 있음.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볼 줄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음. 다섯 번째, 투자는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를 현재의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이게 뭔 말이냐고? 투자를 안 하면 현재에만 돈이 머무르면서 미래의 변화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임.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가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자를 도박처럼 하니까 당연히 위험한 거 아니겠음? 경제 공부랑 투자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행위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리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지금은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쎄 빠지게 일하고 돈 벌어서 부자 될 수 있는 세상이 절대 아님. 옛날에는 은행 금리가 30%가 넘었던 때도 있어서 돈만 모으면 부자가 됐었음. 근데 이제는 금리도 낮고 화폐 가치도 미친 듯이 떡락해서 스스로 경제 공부를 해서 깨우치고 노력을 해야 함. 님들 지금 돈 모아서 인생이 달라지고 있음? 돈을 모은 뒤에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늘려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음? 절대 생각 없이 돈 모으면 안 되고 경제 공부를 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될 거고 점점 중간 지점은 없어지면서 거지와 부자 딱 두 가지로만 나뉘게 될 거예요. 님들이 거지가 되고 싶으면 경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선택은 당장 직접 하세요.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돈 벌어먹고 살면서 원자재 가격이 경제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음. 이것만 알아도 평생 10억 원 벌 수 있는데 님들 언제까지 이런 경제 상식도 모르고 살 거임? 경제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자재는 원유, 철, 구리 같은 것들이 있음.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경제시장의 상황이 크게 바뀜. 님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도 정말 중요함. 원자재는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자재를 구매할 때 가격이 높아져 버리면 생산 비용도 올라가게 돼. 그럼 기업들이 돈도 못 벌게 되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 가격도 오르게 되는 거임. 갑자기 전쟁이 터지거나 기후변화 때문에 원자재 공급이 안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가격이 오르게 돼. 지금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 올랐던 거 다들 알고 있어. 아무튼 물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경제가 아주 개박살이 난다는 거임. 님들이 이 정도 경제 상식은 알고 있어야 나라 경제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서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뭐라도 할 거 아니?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말 한마디로 전 세계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조직인 FOMC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 FOMC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뜻임. 이게 도대체 뭔데 중요한 거냐고?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건 알고 있지? FOMC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안에서도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임. 매월 회의를 열어서 미국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금리와 통화량의 방향성을 결정함. FOMC의 목표는 미국의 고용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경제시장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거임. 통화정책은 금리를 높일지 낮출지 경제시장에 돈을 풀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 정책이 결국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을 결정함.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은 전세계 자산 가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니까 앞으로 FOMC 회의 결과 발표는 꼭 챙겨봐야 함.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돈 벌어먹고 살면서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어디 가서 채권이 뭔지 모른다고 하면 진짜 쪽팔린 거임. 제발 당연한 경제 상식 정도는 알고 살자. 채권을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나 회사가 님들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리는 거임. 살면서 다들 국제 회사채는 한 번씩 들어봤지? 모든 국가와 기업 기관들은 항상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증하고 채권을 판매함. 한마디로 님들이 채권을 사면 이자를 따박따박 받다가 원금도 전부 돌려받는 거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채권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임.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음? 당연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임. 그래서 이자율이랑 만기, 발행자 신용 같은 것들을 잘 보고 투자해야 돼. 그리고 채권은 투자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언제나 주식이랑 부동산이 가장 크게 상승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채권은 항상 대체 자산의 역할을 하지 주요 자산으로는 좋지 않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함.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주식 투자하면서 배당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도 모르고 있었음. 주주들을 개취급하는 기업들이 있고 주주들을 가족 대하듯이 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야. 배당률이 높다는 건 주주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뜻임.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야무지게 돌려준다는 의미. 또 배당률에는 배당 성장률이라는 미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지금 오렌 버핏이 코카콜라한테 받는 배당률이 51%인 거 알고 있었음? 근데 지금 코카콜라 배당률은 3%란 말임? 이렇게 배당률은 성장하기도 해서 배당을 꾸준히 높이는 기업의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장기적으로 점점 배당률이 높아지. 한마디로 돈을 장기적으로 야무지게 벌 수 있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내 자산도 떡상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스스로 똑똑하게 투자해서 현명한 부자가 되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님들 이것도 모르고 배당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싹 다 날려먹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음? 이 정도 상식은 알고 투자해야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거임.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이라는 건 이익 성장률이 낮다는 거. 이익 성장률이 낮다는 건 테슬라랑 엔비디아처럼 매출이 미친 듯이 오르고 개떡상을 할 수 없다는 의미. 하지만 반대로 배당주 기업은 이미 돈이 많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만큼 투자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겠지? 그러면 반대로 테슬라랑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뭐겠음? 이제 막 영재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초딩이나 다름없다는 거임. 얘는 갑자기 중이병이 오거나 어른이 돼서 불치병에 걸릴지도 정확히 모름. 정리하자면 배당주는 이미 쎄 빠지게 일해서 부자가 된 어른과 같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돈을 벌게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고 장기 투자하면서 오래오래 묵혀두는 게 좋음.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기업이 주식을 액면 분할하는 게 왜 주가가 떡상하는 신호인지 알고 있음?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주식 거래를 더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임.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 가격도 낮아지고 주식 수도 많아지기 때문임. 주식 가격이 싸고 주식 수가 많아지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짐. 사람들은 주가가 비싼 주식보다 주가가 싼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한단 말임. 님들도 100만원짜리 주식이랑 5만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주식을 평소에 더 많이 사겠음? 결론은 주가가 낮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 액면 분할로 거래가 활발해지면 님들만 좋은 게 아님 회사도 돈이 잘 들어오니까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훨씬 수월해짐. 유일한 단점은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건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전혀 단점이 아님.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배당주랑 성장주의 차이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투자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 알고 있었음? 배당주랑 성장주를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배당주는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된 성숙한 어른이고 반대로 성장주는 지금 막 영재 소리를 듣기 시작한 초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영재 초딩이 부자로 클지 안 클지는 모르는 상태라는 거임. 그래서 성장주는 미래가 좋을 것 같다고 예상될수록 주식 가격이 떡상하잖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성장주들이 실제로 아직 돈을 많이 벌기 전부터 주식 가격만 떡상하면서 얼마나 잘 될지도 모르는데 고평가되는 거임. 반대로 배당주는 이미 돈이 많은 어른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달라짐. 이렇게 배당주와 성장주의 차이는 꼭 알고 기업의 특성을 파악해서 투자를 해야 님들이 어느 주식에 투자하든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임.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AI 산업이 커질수록 어떤 산업들이 떡상할지 모르고 있으면 손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AI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은 네 가지로 나님. 첫 번째는 고성능 반도체임. 엔비디아가 여기에 속해서 지금 개떡상을 하고 있는 건 다들 알지? 두 번째는 반도체 제작이 발달할수록 많이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기술임. 쉽게 말해서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덩달아서 기업 가치가 오름. 세 번째는 에너지 기업들임. AI 데이터 센터가 세계적으로 많아질수록 미친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 그만큼 에너지 기술도 따라줘야 돼서 최근에 슬슬 에너지 기업들도 떡상하고 있음. 네 번째는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임. 마소나 아마존, 구글 같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지. AI가 떡상할 때 무조건 반도체만 오르고 AI를 운영하는
투자하는 기업만 기업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에 잘못 투자했다가 재산 싹 다 날리지 말고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레버리지 투자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2가지 이유로 간단하게 알려줄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첫 번째, 레버리지 투자는 애초에 단기 상품임. 단기 투자를 하는 상품이 절대 아님. 복리 효과도 제한되고 손실 확대의 위험도 있고 주식시장이 횡보라도 해버리면 수익률이 녹아내림. 레버리지로 장기 투자를 하는 인간들은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바보인 거. 두 번째는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를 시작하고 조금만 하락해도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수익률 회복이 힘듦.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플러스로 바뀌려면 훨씬 더 큰 상승률이 필요하다는 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마이너스 10% 20%로 더 늘어나는 순간부터 더욱 커다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그냥 뒤지는 거임. 괜히 겁주는 거 아니냐고? 절대 아님. 실제로 레버리지 투자로 돈 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니까 정신들 차리고 기본부터 배우면서 천천히 오래갈 생각을 하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설마 지금까지 정부가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모르고 바보처럼 투자했음?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만 알고 있어도 좋은 타이밍에 투자할 수 있단 말임.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할 때는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매각해서 통화량을 조절한단 말임. 본원 통화의 양을 조절해서 시장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데, 공개시장은 아무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증권시장을 말하는 거고,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해서 공급하는 최초의 돈이라는 뜻임.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민들한테 국채를 사들이려면 화폐를 새로 찍어내야 하는데, 그래서 본원 통화의 양이 늘어나면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해서 은행이나 국민들한테 팔아제끼면 현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면서 본원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시중 통화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임. 이게 바로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화량 조절 방법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언제 시장에 돈이 풀리고 돈이 줄어드는지 알 수 있게 되고, 현재 경제시장 상황에 맞춰서 좋은 시기에 투자할 수 있게 됨.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모르고 있음. 1분 안에 핵심만 알려줄 테니까 제발 똑똑하게 투자해서 돈 벌어보자. 우선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2가지가 있음. 첫 번째는 채권 금리로 인한 이자 소득이고, 두 번째는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임.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자 소득이랑 매매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거. 하지만 당연히 채권 투자도 예상한 거랑 다르게 금리가 변하면 채권 가격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임. 그러니까 님들이 채권 가격이 변하는 게 무서운 쫄보라면 위험성이랑 수익률이 낮은 단기 채권에 투자하면 되고, 높은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고 위험성도 감소할 수 있는 깡 따고 있는 사람이면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됨. 그리고 채권 투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랑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채권 투자도 그 회사나 나라가 망하면 원금이 사라지니까 발행회사나 국가의 신용등급이랑 재무 상황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금리 방향성도 확인하면서 투자해야 돼.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이 4가지 경제 지표들만 봐도 투자 수익도 훨씬 떡상하고 경제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알게 될 거.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4가지만 알려줄 테니까 제발 좀 보고 투자해보자고. 첫 번째 고용지수, 두 번째 경제성장률, 세 번째 물가지수, 네 번째 금리. 이 4가지 경제 지표들이 가장 중요하고, 보는 방법도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국가별로 이렇게 초딩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나오. 특히 한국보다 중국,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경제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을 위주로 봐야 됨. 한국같이 세계 경제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국가의 경제 상황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음. 경제시장이 돌아가는 꼬라지도 안 보고 투자한 놈들은 진짜 기본도 안 된 투자를 하는 거고, 자기 돈의 가치를 개나 주고 있는 거니까 제발 이 정도는 보고 투자하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놈들은 진짜 바보 같은 거고,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임. 님들 잘 생각해보셈. 보통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소,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사장이 될 수 있겠음? 이런 회사를 운영하기는 개뿔. 취업조차 힘든 게 현실 아님? 나보다 훨씬 똑똑한 천재들이 쎄빠지게 일을 하고 능력 있는 경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식 투자잖아. 한마디로 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내 자산도 함께 오르면서 동일하게 이익을 얻는 거임.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은 게임으로 치면 치트키나 다름이 없음.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현재의 시장 체제에서는 투자를 도박처럼만 안 해도 최소한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는 거. 반대로 투자를 안 하면 진짜 심각한 바보겠지? 이런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제발 시간 낭비 좀 그만하고 눈을 뜨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님들 배당주에 투자할 때 이것도 모르면 돈을 싹 다 잃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음? 제발 멍청하게 배당률만 높은 기업에 투자하지 마세요. 배당률이 말도 안 되게 10%가 넘고 이런 애들은 배당을 잠깐 줬다가 안 줄 거임. 그리고 배당은 물론이고 주가도 떡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상한데 투자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뭘 보고 투자하면 되냐고?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건 딱 2가지만 봐도 충분함. 첫 번째는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배당을 꾸준하게 줬는지랑 배당률을 계속 높여왔는지를 보면 되고, 두 번째는 매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를 보는 거임. 이 2가지만 봐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배당주를 고르는 건 정말 쉬워짐. 좋은 배당주는 배당도 잘 주고 주가도 꾸준하게 올라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좋으니까 허구한 날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에 몰빵만 하지 말고 투자 비중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똑똑하게 투자하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불어나게 해주는 야무진 배당주들 딱 5개만 알려줄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기업 선정 기준은 딱 3가지. 첫 번째는 배당률이 오랫동안 계속 성장했는지, 두 번째는 주가도 같이 꾸준하게 올랐는지, 세 번째는 앞으로도 매출이 유지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유지될지를 봐야 돼. 이 3가지가 배당주의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니까 앞으로 명심하세요.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코카콜라, P&G, 리얼티인컴, 존슨앤존슨, 월마트임. 이 5개 기업은 지금 보이는 주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0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주가도 오르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음. 심지어 배당 성장률도 높은데 주주들한테 끊이지 않고 오래오래 배당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5개 기업들의 평균 배당률은 최소 2%에서 6% 정도인데 주가에 따라서 배당률은 항상 바뀌니까 좋은 배당 조건과 주식 가격에 투자하려면 시장의 기회를 항상 지켜봐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은 주식을 장기간 가지고 있을수록 배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제발 오래오래 보유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건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실업률을 자세히 보면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음? 실업률이 늘면 소비가 줄고 기업 매출이 하락해서 고용이 감소함. 그럼 또 실업률이 악화되는 도루마무에 빠져버림. 이렇게 실업률 때문에 경제가 점점 악화되다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 거. 그만큼 실업률은 경제에서 진짜 중요한 지표임.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4.3%로 2년 이래 최고 수준이라서 이러다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음. 하지만 노동 공급이 증가해서 잠깐 동안만 실업률이 상승한 거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가장 중요한 건 실업률이 잠깐 오르는 건지 계속 오르게 될 건지를 파악해야 함. 만약 지속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주식은 시장보다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미친 떡락을 하고 있을 거임. 지금 경제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매일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법 알고 있었음? 버핏 할아버지가 시장이 과열되면 항상 파티에서 도망칠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엄청 중요함.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표 중에 버핏 지수라는 게 있음. 버핏 지수는 GDP 대비 시가총액을 100분율로 구한 거임. 보통 버핏 지수가 80 이하면 저평가로 판단하고 150 이상이면 고평가로 판단함. 현재 미국의 버핏 지수는 183임. 초고열 용광로 수준으로 개뜨거운 수준인 거. 코로나 불황에 어마한 돈이 풀렸을 때 200을 찍었었는데 점점 내려오다가 최근 다시 2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 이렇게 시장이 과열될 땐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함. 버핏 지수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지표들도 같이 봐야 돼. 지금 경제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매일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님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음? 바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임. 통화 정책은 보통 금리를 조절해서 경기를 부양함. 만약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다른 국가도 따라 금리를 내리게 되고 전 세계의 유동성이 증가되는 거. 그래서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호재임. 근데 재정 정책은 다름. 재정 정책은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함. 국채를 발행할수록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쏠리게 돼. 그럼 지금 미국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바로 재정 정책임.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음. 만약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확 내리게 되면 자본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공급될 거고 그때는 미국 시장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만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님들 지금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싹 다 플로리다주로 이주하고 있는 이유 알고 있었음? 왜 미국의 부자들은 플로리다로 모이고 있을까? 첫 번째로 소득세를 안 내도 됨. 캘리포니아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이 무려 12.3%인데 플로리다는 소득세가 없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본소득세까지 안 내도 된다는 거임.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소득에 세금을 물지 않겠다는 거.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법안임. 플로리다에서는 파산을 해도 집을 뺏어가진 않겠다고 함. 집이 1000억 원이든 1000평이든 다 법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거임.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겨서 파산을 한다고 해도 가지고 있는 집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부자들에게 아주 안전한 재산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거. 플로리다주도 부자들의 이주를 아주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있음. 부자들이랑 함께 이주해오는 기업들 때문임. 보통 지역의 한 기업이 이주하게 되면 이를 따라 높은 소득을 가진 직원들이 함께 이주하면서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킴. 기업에서 인재가 필요할 경우 주변 지역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유리한 국가와 위치에 부자가 모이고 돈이 모이는 법임.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돈과 화폐 사이에 숨어있는 공백을 이용해야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거 알고 있었음?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약간의 시간이 있음. 그 시간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은행, 투자자, 부자 같은 엘리트들임. 이 사람들은 불어난 화폐를 저금리로 빌리거나 얻어서 그걸 다른 물건으로 바꿔놓어. 곧 쓰레기가 될 화폐를 교환 능력이 좋은 자산으로 바꿔놓는 거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하면서 미친듯이 올라있는 주식과 부동산을 사기 시작함. 이미 벌만큼 번 부자들은 자산을 다시 가치 손실이 덜한 화폐로 바꾸기 시작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해서 서민들은 2배 이상의 손실을 보게 돼. 이 모든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경제 공부인 거. 돈과 화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런 공백을 이용해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구독해서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하자. 님들 돈 벌어먹고 살면서 자산이 뭔지도 모르면 부자 될 일은 평생 없을 거임. 세상에는 가치가 잘 손상되지 않고 미래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물건들이 존재함. 대표적으로 금,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채권 등이 있음. 이렇게 미래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 사고 팔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걸 자산이라고 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산으로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임. 이렇게 보면 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예금은 절대 자산이 아님.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잘 모르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됨.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악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덜덜 떨면서 팔아버리기 때문임. 현재의 부를 미래로 보내서 키워내는 게 투자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있는 방법인데 3일도 못 버티고 팔아버리면 어떡함?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신의 투자에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키워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경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볼 수 있는 사람들 특징 알고 있었음. 첫 번째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됨. 사업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늘고 경제도 죽어나가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음. 두 번째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빚도 없고 직업도 안정적이어서 불난집 구경하듯이 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피해를 입지 않는 건 아님. 언제든 자기 집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오히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경제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돈을 잘 모아뒀다가 폭락으로 떨어진 자산을 모조리 사버림.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할 수밖에 없음. 그렇다고 경제 지식도 없이 야수의 심장 메타로 위험한 투자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 경제 시장의 이해도가 높아야 비로소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경제 지식으로 수백억을 번 미친 천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음? 1815년 6월 프랑스와 영국의 마지막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배함. 이때 유대인 재벌 가문인 로스차일드의 수장 네이선과 다른 주식 투자자들은 전쟁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음. 이기는 국가의 채권이 엄청나게 상승하기 때문에 네이선은 훌륭한 정보원을 통해 이 전투의 결과를 알 수 있었고 바로 영국 채권을 모조리 판매하는 미친 승부수를 던짐. 전투의 승자는 영국인데 왜 영국의 채권을 팔았을까? 영국 채권을 파는 네이선을 본 다른 투자자들은 영국이 전쟁에서 패배한 줄 알고 영국 채권을 죄다 팔아서 채권 가격이 떡락함. 그렇게 내려간 영국 채권을 네이선이 싼값에 다 사버려서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됨. 이렇게 경제 지식과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위기를 극복하고 자산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님들 전 세계 연기금이 점점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 알고 있었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이후에 글로벌 기관이랑 미국 연기금이 투자하기 시작했음.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비트코인 ETF를 2천억 넘게 보유하고 있고 미국 대학기금도 투자했고 일본 연기금도 투자를 고려 중이라고 함. 국민연금도 우리도 투자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비트코인 투자랑 다를 게 없는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460억이나 사들이. 이렇게 글로벌 연기금 규모 1위인 일본과 3위인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도박 리스크가 높은 투자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비트코인의 입지가 완전 달라질 거임.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금 시총 7% 수준인데 글로벌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 금 시총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음. 그땐 진짜 디지털 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 이렇게 기관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어떤 자산이 상승할지 알 수 있으니까 매일 경제 뉴스 챙겨보면서 기회를 잡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자신이 지금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면 가위 가지고 당장 잘라버리세요. 신용카드를 쓴다는 건 미래 소득을 지금 땡겨서 사용하겠다는 거임. 현재의 부를 미래로 보내서 자산을 키워나가는 게 투자인데 미래의 부를 지금 쓰겠다? 진짜 바보 같은 짓임. 하지만 신용카드를 절대 쓰지 말라는 건 아님. 신용카드로 자기 개발을 위한 물건을 사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수익을 내면서 발전을 하는 건 너무나도 건강한 사용 방법임.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음? 핸드폰 신상이나 명품은 할부를 해서라도 사야만 하고 대출을 하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있잖아.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과도한 쾌락만을 쫓고 있음. 그래놓고 월급을 받자마자 카드값으로 다 나가서 난 거지라서 돈을 못 모은다, 월급이나 올려달라 징징대고 있음.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신용카드 다 버려버리고 잘못된 소비 습관을 꼭 고쳐야 한다는 걸 명심하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님들 돈 벌어먹고 살면서 환율이 뭔지도 모르면 부자 될 일은 평생 없을 거임. 경제 시장에서는 항상 국가 간 화폐끼리 교환이 일어나고 있음. 만약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가면 원화를 엔화로 교환해야 상대적으로 엔화가 원화보다 가치가 낮으면 엔화 가격이 내려가. 이렇게 환율은 항상 변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미국의 달러가 그만큼 비싸진다는 거임. 즉 우리나라의 돈이 점점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임.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통장에 있는 돈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내 돈을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임. 그럼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기축통화인 달러나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좋고 환율을 방어하는데 유리한 금을 가지고 있어야 함.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선 경제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해 나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돈 벌어먹고 살면서 돈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님들 인생에 부자 될 일은 죽어도 없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가장 필수적인 도구니까 무조건 이해해야. 돈이 많다는 건 교환 능력이 좋다는 거임. 아무리 석유부자라고 해도 팔 능력이 없다면 절대 부자라고 볼 수 없음. 돈이 많은 사람은 주식, 부동산, 현금 창출이 높은 사업체처럼 교환 능력에 관련된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임. 돈이랑 화폐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완전 다름. 화폐는 지폐처럼 교환 능력을 아주 잠깐 가지고 있는 걸 말함. 정부는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쓰레기 그 이상이 되지 않을 거임. 우리가 한국 돈으로 100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이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 화폐는 단지 돈에 힘이 깃든 물건이고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임. 가짜 돈을 버리고 진짜 돈과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경제 공부할 때 물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반은 간다는 거 알고 있었음. 물가는 금리에 영향을 주고 금리는 경기에 영향을 주니까 꼭 알고 있어야 함.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다들 알지? 물가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화폐 가치를 높이려고 금리를 올림.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비싸진 지폐를 꽁꽁 싸매고 소비를 안 하게 돼. 그렇게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거임.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은 제발 우리 물건 좀 사달라고 가격을 내려버림. 물건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올라갔다는 뜻이니까 다시 금리가 내려가게 돼.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매출이 올라가면서 실업자가 줄어드는 선순환이 일어나. 경제 흐름은 물가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이렇게 무진장 중요한 물가는 네이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원자재 가격을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매일 아침에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물가가 경제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걸 절대 잊지 말고 경제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일 경제지표를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 님들 금융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집중해서 보셈. 금융은 경제에서 뗄래야 뗄 수 없음. 금융은 금전 융통의 약자임. 즉 돈을 빌려주는 걸 금융이라고 함. 돈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인데 누군가는 당장 있는 돈이 쓸모가 없을 수 있잖음. 그래서 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득을 보고 싶어 함. 필요 없는 돈을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 빌려서 쓰고 나중에 조금 더 비싸게 갚으면 서로 이득인 셈이. 근데 돈을 빌린 사람이 안 갚을 수도 있잖음.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를 대가로 대출을 하는 거, 현재 돈의 가치를 보존하고 빌려주고 나중에 좀 더 높게 돌려받는 모든 활동이 금융임. 이렇게 금융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알고 있어야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 미국판 다이소라고 불리는 달러제네럴이 이번에 최악의 폭락을 맞이함. 무려 고점 대비 68%나 폭락했음. 달러제너럴의 주 고객층인 저소득층의 지갑이 텅텅 비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뚝 떨어졌다는 게 이유임. 그리고 테무나 월마트의 저가 전략 때문에 경쟁력까지 잃어서 하락했다는 분석도 있음. 하지만 중산층과 고소득자들이 주 고객층인 월마트랑 코스트코의 주가를 보면 계속 고점을 갱신 중임. 미국의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견고한 편이고 저소득층은 오래 지속되는 고금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저소득층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 지표가 견고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미국 소비의 절반 가까이는 고소득층이 이끌고 있기 때문임. 이번에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을 받았고 물가도 점점 잡히고 있음. 만약 경제 침체 없이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을 성공한다면 소비재가 주를 이루는 기업들인 아마존과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게 될 텐데 이래서 경제 지표를 꾸준히 잘 지켜봐야 되는 거다.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해서 평생 자산 지키자고. 님들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힘이 센 기업은 엔비디아나 애플이 아니라 블랙록이라는 기업이라는 거 알고 있었음? 주식시장을 볼 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미친 기회를 볼 수 있음? 블랙록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굴리는 금융회사인데 이 자금이 자그마치 1경이 넘어. 잘못 들은 거 아님 제대로 들은 거 맞음? 1경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전부 사들일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 심지어 블랙록 금융회사 출신들은 미국 정부의 높은 자리를 꿰차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침투까지 돼 있음. 여기서 끝이 아님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같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의 지분을 미친 듯이 많이 가지고 있고 블랙록이 이 대기업들을 가지고 놀고 있음. 심지어 S&P 500 같은 지수보다 블랙록의 주가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더 높을 정도로 주식 성장률까지 더럽게 빠른 사기적인 기업임. 이런 숨은 강자 같은 기업들도 알고 있어야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투자 실력도 늘게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자.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분이라도 경제 공부 같이 하자고.